자, 지금 강원도 강릉의 이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봉저수지인데 저희가 정치다에서도 많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볼 때마다 더 말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고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바닥이 쩍쩍 갈라진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권상기 평론가님과 함께 할 텐데 재난사태가 선포됐잖아요. 근데 가뭄으로 선포된 건 이번이 또 처음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어제 오후 7시였죠.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한 건데요. 과거 재난사태 선포 당시를 보면 2005년에 양양에서 산불이 났던 시기라든지 2007년에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로 사회재난에 국한됐었는데 이번에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겁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피해가 발생된 뒤에 지정되는 특별재난지역과 다르게 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사전에 재난사태가 선포됩니다. 특히나 지금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수율 15%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야, 오늘 14.9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15% 아래인 14.9%로 떨어졌는데 평년 저수율이 71%였거든요. 아, 잠깐만, 71%인데 네. 25, 24, 21, 17, 15, 14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강릉의 가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정말 심각한 수준 딱 알겠네요. 근데 오늘 강릉에 전국의 이 소방 물탱크 차들이 다 모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나서 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는데요. 전국의 소방 물테크 차량이 총 동원되면서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을 해소하는 긴급 자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이 그림이 다 소방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릉의 전국에서 모인 소방당국의 물탱크 차량만 50대가 집결했는데요. 서울이 12대, 인천이 4대, 경기가 12대, 경기 북부가 6대 등이었습니다. 지금 강릉에 집결한 소방차들 이 가까운 시군 소화전에서 물을 담아온 뒤에 홍제 정수장에 쏟아붓는 방식으로 해가 지는 오늘 오후 8시까지 2,500톤을 급수하게 됩니다. 9월부터는 담수량이 더 큰 소방차로 교체하게 되는데요. 하루 3,000톤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단연 강릉 시민분들일 텐데 일상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답니까? 일단 8월 20일부터 가정 상가 수도 밸브를 최대 50%까지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됐고요. 27일부터 이 동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 2단계, 그러니까 더 강력한 자율 제한급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물절약 노하우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면 물티슈로 세차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또 제습기 물을 받아뒀다가 변기물 내릴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 아이스팩. 과거 같으면 버렸을 텐데 지금은 이조차도 아쉽습니다. 냉동실에 쟁여놨다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 맘카페 회원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물티슈로 화장실을 청소했다라는 글이라든지 지금 샤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폭염에도 샤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중단했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면서 대관령 샘터에서 식수로 사용할 물을 받으러 가는 시민들, 이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 물 사용이 많은 곳 하면 또 요식업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식업계의 불편함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과거라면 수도요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변기 물탱크에 벽돌 넣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한두 장씩 넣어놓는 손님용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하는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사비를 털어서 생수를 구입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 뷔페 식당 같은 경우는 물절약 동참을 위해서 9월 초까지는 점심 영업만 하겠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알려놓기도 했습니다. 예,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분들도 많으신데 한 호텔에서는요, 반려견을 위한 수영장 파티가 열린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참 물론
관광 오시는 분들의 또 뭐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강릉이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난 사태라는 것은 이게 그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조심하면은 그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심하는 차원에서 저런 부분이 물론 이제 패키지로 저게 상품화돼 가지고 판매가 됐겠죠. 그래서 저기 오시는 분들은 저걸 기대하고 오셨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호텔 측에서 다소의 환불을 감수해서라도 현재 물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호텔 몫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다소 조금의 환불을 통해서라도 저 부분은 제한급수까지 하고 있는데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강릉은 이렇게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불과 1시간 거리의 속초는 전혀 딴판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사실 속초 같은 경우도 과거의 대표적인 가뭄 지역이었습니다. 뭐 과거 여름철마다 속초 역시 물 부족 상태를 겪으면서 1990년대 이후에 8차례나 제한급수를 경험했고요. 최근에 제한급수를 경험했던 시기가 2018년이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 물 부족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후에 속초시가 물 자립 도시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쌍천 지하댐 건설에 나선 건데요. 1998년에 첫 번째 지하댐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4년 전인 2021년에 제2 지하댐이 건설됐습니다. 이렇게 지하댐이 건설되면서 약 63만 톤가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도 물 걱정을 덜게 된 상황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비 좀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우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속초시는 물축제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또 현재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이 2018년 동계올림픽 이때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뭄 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치수에 나섰더라면 지금 가뭄 사태 예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강릉 시민들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에 하루빨리 좀 비가 촉촉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